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일요일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지역별로 비 소식이 있어 더운 날씨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덥네요. 폭염은 한동안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9월 15일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캐스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양산되는 현대 경영 SUV의 새로운 실내 위장막 사진이 최초로 포착되어 전해드리는데요. 이제까지 외관에 대한 예상도나 위장막 차량은 많이 봐왔지만 실내는 거의 드물었었습니다. 이번에 실내가 새롭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전면의 모습을 보니 캐스퍼에서 2종의 가솔린 엔진 중 터보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인 듯 싶네요. 우선 A필러에 트위터 스피커가 적용된 게 확인되어집니다. 이런 경차에서 차량 내 고음을 선사하는 트위터 스피커가 적용된다니 현대가 정말 아토지 이후 19년 만에 이를 악물고 내놓는 경영 SUV 차량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뒤로 보이는 도어 캐치의 모양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아이오닉5에서 본 도어 캐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현대의 중형 아래급 신차들에게서는 이 도어 캐치 모습이 패밀리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캐스퍼에서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인데요. 도어 캐치 옆으로는 사선에 가로 패턴이 들어가 있죠. 이건 솔직히 아무런 의미 없이 넣는 패턴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뚱맞긴 하죠. 요건 혹시 터보 모델에서 여기에 설마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기 위한 디자인은 아닐까요? 이것에 들어가도 멋질 것 같긴 한데 그럼 단가가 너무 올라가 경영 SUV로서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꼭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니더라도 터보 모델에서는 왠지 저기에 포인트로 무언가를 넣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아래 도어 팔걸이 디자인 역시 예사롭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앞뒤로 연결된 느낌이 아니라 마치 아래 받침대 위에 얹어져 있어서 무언가의 버튼을 누르면 앞뒤로 움직일 것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약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디자인인 듯 싶은데요. 물론 자세히 보면 도어에 부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함으로써 아이오닉5의 유니버셜 아일랜드의 연출을 여기서 보여주려 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네요. 이거 캐스퍼의 실내가 마치 아이오닉5와 같은 마법을 일으키는 착각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설마 꼬마 유령 캐스퍼, 물론 미국 지역의 캐스퍼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겠죠. 시트는 깔끔한 블랙의 모습으로 인조가죽으로 보여지는데요. 시트의 심플한 몇 가지 디자인들 역시 아이오닉5와 닮은 점들이 눈에 띕니다. 캐스퍼 전기차도 나온다면 꽤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기대해보죠. 센터 암레스트는 기본적인 경영차들의 것과 유사하죠. 기역자 모양으로 그 역할 자체에 충실한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그 아래 빈 공간은 기본이며 바로 아래에 컵홀더가 보이는데 차 사이즈가 있다 보니 가로가 아닌 세로로 두 개의 컵홀더일 듯 싶네요. 이번에 동승석 쪽에서 바라본 일렬 실내의 모습인데요. 시트를 이렇게 보니 외곽의 라인 등과 등 어깨 부위의 하얀 라인으로 포인트 마감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앞서 보면 위아래가 블랙 컬러감이 약간 다르죠. 마치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 스웨이드가 적용된 차이를 보는 듯한 착각을 주는 듯해 보입니다. 원가는 최대한 줄이면서 여러 곳에서 상위급 차량들과 비슷한 느낌을 주려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트에 펀칭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1열 통풍 시트는 적용되는 듯 해 보이고요. 물론 깡통부터 기본일지는 아직 미지수이죠. 아마도 터보 모델은 여기에 뭔가 다른 디자인이 적용될 듯 싶네요. 도어 개방감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량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시원해 보이고요. 아쉽게도 스티어링 휠과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위장막으로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위장막 실루엣만으로 살펴보면 스티어링 휠의 반경이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이 실루엣대로라면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건데 와, 경영차에서 이 정도 사이즈 스티어링 휠은 예상외인데요. 아무래도 SUV라는 특수성 때문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 그랬을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양쪽에 각종 버튼이 어느 정도 들어간 모습 같아 보이죠. 살짝 돌출되어 있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도어 캐치 모양이나 도어 팔걸이, 시트, 만약 스티어링 휠까지 아이오닉5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것이라면 정말 마법처럼 가솔린 2종의 내연기관 모델을 출시하고 곧이어 전기차를 짜잔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저의 너무 앞서간 예상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 한 가지가 또 이 위장막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수백 건의 센터페시와 외장막들을 많이 봤지만 이쪽 부분이 스티어링 휠보다 이렇게 더 높게 올라가 있던 적은 본 기억이 극히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워낙 많아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캐스퍼의 디스플레이가 마치 신형 투싼이나 테슬라 모델처럼 세로형의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일은 만무하죠.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 윤곽 라인이 잡히는 게 보여지죠. 이 윤곽 라인을 따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세로형의 디스플레이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너무 심한 마법이라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테스트 차량이기에 여러 가지 기능적 테스트를 하기 위해 거대한 테스트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여기를 혹시 보신 분이나 들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는 센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은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상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후속 2열의 느낌도 중요하겠죠? 2열의 실내 공간감입니다. 2열 공간감은 경영차 딱 그 수준이네요. 이는 경영차 국내 규격이 있기에 전장의 한계에 어쩔 수 없는 공간감인 듯 한데요. 조금은 더 큰 공간감을 원했던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스파크를 몰고 있는데 딱 그 정도의 2열 레그룸인 듯 하네요. 그리고 2열에서 1열 시트 사이드를 보니 한 줄이 아닌 앞에 두꺼운 한 줄 뒤에 얇은 한 줄로 두 개의 포인트 디자인을 주었는데요. 디테일함을 많이 신경 썼네요. 다만 이 차량이 아직은 테스트 차량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트 뒤 포켓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7년 넘은 스파크에도 있는데 설마 없지는 않겠죠? 양산차 때 설마 스포티 풀체인지처럼 미니 포켓을 선보이는 것도 아닐 거고요. 이번에도 넘어갔나요? 그런데 시트 포켓 위쪽의 디자인이 조금은 심상치 않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 안에 3개의 동그라미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잡고 있죠. 그냥 디자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의미한 모습이라 혹시 실제 양산차나 상위 트림에서는 여기에 뭔가 중요한 포인트나 SUV이니 실용적인 수납에 관련된 무언가를 장착하기 위해 타공 위치를 표시한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가방이나 비닐팩을 걸 수 있는 거리 또는 손잡이,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와 K8에서 선보인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같은 거죠. 현대는 뭔가 다른 디자인으로 승부수일까요? 구독자님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한번 구해봅니다. 댓글로 각종 의견 남겨주시면 재미있겠네요. 2열의 에어벤트는 차급상 존재하지는 않고요. 바닥 센터터널 역시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경영차처럼 5인승이지만 2열 가운데 시트가 한쪽 시트에 붙어있는 6대4 분할 폴딩 시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인까지는 힘들어도 아이들이 타기에는 불편감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이 부분을 보면 가운데 있어야 할 헤드레스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분명 가운데 붙은 시트에 헤드레스트가 어디에도 보이질 않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단순하게 테스트 차량이라 가운데 헤드레스트를 분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운데 엉덩이 받침 시트가 존재하기에 등받이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가운데 시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양쪽 2열 시트에 세워진 각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거진 이 정도라면 리클라이닝 각도인데요. 이건 설마 경영차이지만 SUV의 차별성을 두겠다는 건가요? 정말 2열 시트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간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건 시트의 어깨 부위가 분명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언가 붙어 있어야 할 가죽이 가운데 시트의 일부조차 보이질 않고 정말 양쪽 다 두 시트가 말끔하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시트가 6대4 폴딩 시트가 아니다. 설마 가장 최신 스포티지 풀체인지에서도 5인승은 6대4 폴딩 시트였는데 말이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팰리세이드 역시 5인승은 6대4 폴딩 시트입니다. 그래서 아래 시트 쪽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분명 있어야 할 가운데 시트가 아니라 이건 다른 한쪽 시트였던 것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양쪽 시트에 폴딩 지지대가 두 개가 그냥 맞닿아 있죠. 그러고 보니 위쪽 부분도 생각보다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가운데 시트가 폭이 얇게 되었나? 살짝 생각을 했지만 아래를 보고 나니 확실해졌네요. 캐스퍼 4인승입니다. 이거 현대가 캐스퍼를 통해 국내 경영차의 기존 고정관념을 깨려는 시도일까요? 다시 말해 경영차 하면 일단 2열의 실내 공간 약점은 자명하죠. 하지만 SUV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에 국내 경영차 규격을 지키면서 2열의 실내 공간을 SUV스러운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시트 장착을 통해 2열 탑승객의 여유로운 좌우폭을 만들어내는 차별성을 모험한 거죠. 특히나 경영차를 사는 주 고객층이 20, 30대 사회 초년생이나 굳이 5인승은 필요할 일도 없고 요새 젊은 신혼부부도 출산을 많이 하지 않아 아이가 많아야 한 명 내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사회 추세상
넉넉한 4인승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9월 15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테스트 차량이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테스트 단계상 거의 M단계 전쯤에 다가올 시기라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아마도 4인승, 5인승, 벤 모델에서 기존의 경영차와 차별하는 모습도 기대해봐도 좋겠는데요. 와, 오늘은 캐스퍼의 실내 사진만으로도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 설레이네요. 다음은 일반 모델과 터보 모델의 외관 차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스퍼의 실내 사진 공개를 살펴보고 현대가 19년 만에 경영 SUV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준비 중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it's crazy to fall so soon.